100세 시대가 되면서 중장년층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치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치아 문제로 일상생활도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잇몸하고 이제 이거가 하니까 얼굴도 이제 형태가 조금 안 좋죠. 치아도 많이 좀 흔들리고요. 그다음에 잇몸에 피도 나고 여러 가지 음식 먹기도 뭐 상당히 힘들었고요. 불편했지. 뭐 아무도 못 쓰는 게 빼놔야지. 뭐 씹지는 못하고 누룽지하고 간장만 먹어야 되니까 살이 쏙 빠지쁘지 않고 그래 빠지쁘지. 사람의 치아는 심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음식물 저작이나 발음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체 기관으로 충치나 치주염 등의 치과 질환이나 노화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거나 손상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할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소 식립으로 기능성을 높이고 비용적 부담을 낮춘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손현락, 이성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는 간단하게는 뭐 1개 혹은 2개를 식립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4개나 5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전악으로 좀 뭐 8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가는 전악 임플란트도 있고요. 아니면 뭐 2개 정도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연결하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형태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최소로 6개 정도 임플란트만 심어서 이렇게 묶어내는 디지털 프라치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아주 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치과계 쪽에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사용하는 서지컬 가이드, 그러니까 수술 틀을 이용을 하면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한 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모든 게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오차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가 디지털 프라치라고 부르고, 최근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을 하기 전에 계획했던 혹은 분석했던 방법대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보철을, 임시 보철을 수술이 끝나고 바로 연결을 해서 술 후에 바로 틀니를 이제 안 쓰시고 편하게 이제 저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상당히 짧고, 그리고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고, 집에서는 절대 안 풀리지만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그걸 이제 쉽게 풀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다시 이제 끼워드리고 하면 많이 이렇게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프라치만이 가지고, 디지털 프라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라는 것은 최소 임플란트를 이용하여서 전체 치아를 한 번에 만드는 수술식이기 때문에 전체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전체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들이 있긴 한데 그 치아들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고 한 번에 임플란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계신데 남아있는 치아들이 좋지 못해서 남아있는 치아만 빼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하고 최소한의 임플란트 개수를 이용하여서 전체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치료는 평균적으로 5에서 6회 내원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원 시에는 구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강 스캔을 하고 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CT 촬영을 합니다. 그 2개의 데이터를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밀 분석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두 번째 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술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차 보철을 바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정밀한 2차 보철로 교체를 하여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마다 다르긴 한데 그 과정 동안 환자분의 교합 상태, 환자분의 구강위생 관리 능력 등을 판단하게 되고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다음번에는 최종 보철을 넣어드리게 됩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목요일 오후. 이정현 씨는 오늘 진료가 있어 치과를 찾았습니다. 정현 씨는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고생을 많이 한 환자인데요. 과거에 임플란트를 했지만 다시 잇몸이 안 좋아져 재수술을 하기 위해 처음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이빨을 하는 시기도 조금 놓쳤지만은 잇몸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갖고 대학병원에 가라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 대.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예, 잇몸이 전체적으로 그랬긴 해. 그 인공뼈를 심어야 된다 했죠. 예, 심는데 이제 작은 병원은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여기 오니까 원장님 해주겠다 하대요. 이게 막 크게 그래 아프지도 않고, 예, 뭐 하는 것도 시간도 빨리 하고 한 3개월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예. 1차 보철 쓰는 거 특별한 건 없으셨고요? 예. 괜찮으셨어요? 예. 오늘 일단은 두 번째 보철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 두 번째 보철 넣고 예. 어머님 뭐 불편한 거 있는지 확인하고 예. 괜찮으면은 이제 최종 보철 만들기 위해서 본 뜨는 것도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정현 씨는 잇몸 상태와 치아가 씹히는 보철 상태를 확인한 다음 디지털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보철부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번 높이도 괜찮으시고 해서 요거 연결하고요. 최종적으로 밑에 보철도 본 뜨는 거 같이 진행을 할게요. 최종 보철물 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임시 보철물의 스캔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천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스캔을 한 후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전면님의 처음 내원 당시 사진은 이런데요. 왼쪽 위에 임플란트는 잇몸뼈가 녹아서 이제 쓸 수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왼쪽 밑에 임플란트도 과거에 다른 치과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내원하셔서 이 임플란트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나머지 치아들도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서 다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성 치주염은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과 치아를 지지해주는 뼈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칼슘 성분과 합쳐지면서 형성된 치석으로 치주낭이 생기고 치아 지지골이 파괴돼 이로 인해 잇몸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치석 때문에 그 잇몸뼈가 녹아서 생기는 질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풍치라고 표현하는 질환입니다. 불행히도 이 치주염은 초반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린다거나 씹을 때 아프시다거나 잇몸이 들뜬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자연치에 생기는 염증은 치주염이라고 표현하고요. 임플란트에 생기는 염증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임플란트도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 자연치아에서 염증이 생기듯이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에 뼈가 녹게 되고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악은 치아를 발치하고 당일날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상악은 치아를 발거하고 한두 달 정도 치유 기간을 거친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악은 치아를 뺀 동안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비틀리를 사용하셨고요. 6월 16일경 하악의 임플란트 수술을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고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였고 8월 16일 날 상악도 동일한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진행하였으며 구치부에는 상악동거 상수를 동반하여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위 상악과 하악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1차 보철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시고요. 오늘
2차 보철을 넣어드렸고 최종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스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내원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최종 보철을 넣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인 치료가 종결이 되고요. 물론 치료가 종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한데요. 디지털 프라치 보철은 임플란트가 한번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하신 거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디지털 프라치 보철의 교합 양상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염증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고 청소도 하시게 됩니다. 또한 댁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임시 치아영아도 먹는 건 나아요. 그거 보기도 그렇고 치아가 그 해놨기는 좀 젊어진다고 그러죠. 이빨 잘 헤어주는 것보다 내가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수술든지 하고 난 뒤에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가 모두 내려앉아 처음 치과를 찾았던 김남종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잇몸 통증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치아도 많이 좀 흔들리고요. 몇 개가. 그다음에 잇몸에 피도 나고 여러 가지 음식 먹기도 뭐 상당히 힘들었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뭐 치아 관리가 뭐 잘못된 것도 있겠죠. 이가 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병원에 찾아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좀 저번에 최종 보철 나갔는데 좀 써보고 어떠셨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셨어요? 아, 근데 약간 좀 미세하게 안 맞는 게 있을 건데 오늘 이제 그걸 좀 조정할 거거든요. 네. 그거 하고 나면은 양쪽에 이제 밸런스가 맞아서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일단 며칠 써보고 이렇게 맞춰야지 더 정확하니까 오늘 이제 그렇게 좀 할게요. 네. 자, 넘어갑니다. 앙당, 앙당. 지글지글해지. 지글지글. 그렇죠. 지글지글 해볼게. 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잘 맞는데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에 빨간 점이 보인다, 그죠? 네, 여기가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살짝 높은 거예요. 양쪽이 지금 거의 한 50대 50으로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인데 거의 잘 맞아요. 맞는데 이쪽 오른쪽이 살짝 높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딱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을 해서 지금 그래프가 거의 똑같아요. 50, 거의 50대 50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양쪽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래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씹히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치료할 때 이상적으로 꼽는 건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한 3, 4일 정도 써보시고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맞추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맞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제가 체크를 할 건데요. 그 워터픽 이용해서 거기 이제 관리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3개월 후에 저희가 정기검진 해가지고 잘 쓰고 계신지 체크할 거고 잘 쓰고 계시면 이제 그게 이제 6개월 단위로 그렇게 가시고 하면은 10년 이상 그동안 쓰실 것 같아요. 아유, 그동안 치료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 치료 마무리할게요. 예. 김남종 환자분은 65세의 남자분이시고요. 초진 사진을 보면 지금처럼 많이 잇몸이 부어 있고 양쪽 어금니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그 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치아 동요도 심하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겉으로는 치아 개수가 다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잡고 있는 뼈가 많이 없고 해서 이를 빼고 디지털 프라치로 가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죠. 일단 이제 아래쪽은 이 위치에 6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 프라치가 방법. 물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를 빼고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를 빼고 바로 수술을 해서 바로 임시 보철을 넣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턱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6개 임플란트를 심고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자, 특이한 점은 오른쪽의 어금니 부분 쪽에 뼈의 그 양이 너무 작아서 이게 상악동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 어금니 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수술이었죠. 그래서 전악을 다 빼고 그리고 어금니, 이제 상악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동반을 해서 수술을 하고 보철까지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는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치아에 걸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지금처럼 미리 제작된 1차 보철을 이렇게 끼우고 가셔서 이제 이걸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죠. 보통 한 3, 4주 정도 후에 잇몸이 이제 어느 정도 아물면 2차 임시 보철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오셔가지고 체크했을 때 잇몸이 이제 다 아문 게 확인이 됐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최종 보철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오셔가지고 최종 보철을 체결을 하고 마무리 되셨죠. 이를 다 빼고 바로 신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대략 한 7주 정도 걸렸고, 그래서 이분은 오늘로 치료가 이제 종결이 돼서 주기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해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는 먼저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강 스캐너로 입안을 스캔하고 이때 얻어진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시행합니다. 모의 수술을 진행할 때 치조골, 신경, 혈관의 위치를 모두 고려해 최적의 식립 위치를 정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수술 위치대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해 식립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디지털 프라치의 가장 큰 장점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임시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심을 때 임플란트의 고정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밀한 분석이 요하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드릴링을 해서 얘를 식립을 하느냐, 그러니까 초기 고정을 잡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게 확보가 돼야지 디지털 프라치의 가장 큰 장점인 즉시 보철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골 밀도 파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를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좀 관리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 바람입니다. 황봉순 씨는 요즘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한 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틀니를 사용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틀니가 빠질까봐 마스크 벗기가 겁이 났지만 지금은 그 걱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옛날에 이빨 터프 씨앗이 한 7개 터프 씨앗에서 금리로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털려를 했어 내가. 불편했지. 아무도 못 주는 게 빼놔야지. 쉽지는 못한 누룽지하고 간장만 먹어야 되니까 살이 쏙 빠지쁘지 한 그릇 빠지쁘지. 못 먹으니까 이런도 못 먹으니까 내가 못 먹고 너무 그거 하니까 우리 아들이 시간 가보자 저 밑에 있을 때 그래 따라갔더만 운동기 딱 보더만 손마디 딱 보더만 된다 하대 이빨이. 아이고 너무 좋았지 나는. 내 이빨 이걸 할 수 있나 싶어서 너무 좋았지 내가. 잘 왔다 싶고 치과에 이 치과로. 어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식사 잘 하고 계세요? 네, 잘합니다. 뭐 이것저것 네.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살이도 좀 찌신 것 같은데 보기 좋다고 그런데 그죠? 살이 많이 찌지 내가. 살이 쪄가지고요. 잘 먹으니까. 일단은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네. 제가 보고 오늘 네. 조금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싹 풀어서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아래쪽에만 좀 풀어가지고 청소 싹 해서 다시 할게요. 이제 잘 풀어냈고요. 네. 이제 보철물 깨끗하게 청소 살짝 해가지고 네. 다시 체결하고 하시면 손질 깨어날 거예요. 네.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보철물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요. 올바른 양치질이나 워터픽 이외에도 병원에서 직접 보철을 풀어서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면 훨씬 청결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봉수님은 67세 여성 환자분으로요. 위에는 완전 틀니를 쓰신 지 한 2년, 3년 정도 되셨는데 아래쪽에는 이제 자기 치아로 쓰시다가 치아가 이제 빨리 많이 망가지고 앞니 부분도 묶어 놓은 게 이제 뿌리가 약해지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러다 보니까 위턱에 있던 틀니도 이제 점점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헐렁거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신 거죠.
아래쪽에는 이제 남아있는 치아는 다 발거를 하고 수술 후에 이제 보철을 올리는 디지털 프라치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위에 틀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환자분한테 권유를 드려서 윗부분도 같이 프라치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의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임플란트의 위치에 대한 뼈의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식립되는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치에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연결이 될 1차 보철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양쪽에 이제 고정핀을 이용해서 수술 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한 다음 6개 임플란트를 계획대로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제 보철까지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위쪽도 하고 아래쪽도 하루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환자분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다음 날이나 이제 뭐 한 일주일 뒤나 이렇게 좀 편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일주일 뒤에 오셔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고정을 해서 승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식립을 해서 총 6개 임플란트도 오늘 다 마무리를 했죠. 자, 그리고 아래쪽의 부분도 이런 미리 제작된 보철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날은 이제 이렇게 위아래 다 같이 교합을 맞춰서 이때부터는 이제 고정된 임시 보철로 이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제 3주 후가 되면 잇몸이 정도 안 물었기 때문에 이제 2차 보철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한 사진인데요. 1차 보철에 비해서 이제 수술 후에 저희가 제작을 한 거니까 훨씬 더 정확해서 식사하시는데도 크게 무리 없고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거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가 남은 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최종 보철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철을 이제 연결을 한 상태의 그림인데 이제 치료가 이제 마무리된 사진이죠. 그래서 위아래 사진도 보면 깨끗하게 잘 됐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6개월마다 오셔가지고 정기 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살이 찔까봐 걱정하던 봉순 씨가 맞나요? 갈비 한 점에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아들과 함께해서인지 좋아하는 고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을 먹어도 아프지 않은 튼튼한 이 때문인지 어떤 이유라도 항상 이렇게 환한 미소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아무지요. 막 오징어도 씹고 갈비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어요. 과일도 앞으로 바로 비워 먹을 수 있고 사과배도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제일 좋지. 뭐 딴 건 더 바랄 게 없잖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맨날 오면은 뭐 그냥 간장에 풀죽 써가지고 드시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빨 치료를 받으면서 가보자 했는데 일단은 어머니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막 고기 갈비도 드시고 심지어 오징어, 포, 뭐 채 이런 거 다 뜯고 계시고 그게 너무너무 병원에 고맙고 감사하죠. 이제 이빨도 좋아졌으니까 뭐 고기도 뭐 원하시는 거 막 드시고 앞으로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도 생각 외로 디지털 프라치로 극복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원을 하셔서 디지털 프라치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에 맞춰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치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치아를 잃으신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그 경우에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회복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치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입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후에도 관리는 무척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치아를 위한 작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한 관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